자, 개헌안 투표가 불성립됐어요? 그렇습니다. 178명 투표로 의결 정족수의 3분의 1에 미치지 못해 투표 불성립했습니다. 잠깐 봅시다, 영상. 명패수를 확인한 바 총 178매로서 제적의원 3분의 2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이 안건에 대한 투표는 성립되지 않았음을 선포합니다. 자, 국민의힘 의원이 몇 명 넘어야 됩니까? 12명의 찬성표가 필요합니다. 12명. 여기 이제 5.18 부마항쟁 정신을 수록하고 계엄 요건을 강화해서 함부로 계엄 못하게 하자. 누구도 반대할 수 없는 내용인데 국힘은 앞으로도 계엄 표결을 불참할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를 사회주의 개헌이라고 했거든. 네. 사회주의 개헌이라고 한 얘기 좀 다시 들어봅시다.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무너뜨리고 임기 연장을 위한 사회주의 헌법 개헌으로 향하게 될 것입니다. 뭐래. 진짜 뭐래. 사회주의하고 아무 상관없는데 그런데 불참해야 사회주의라고 계속 싸울 수 있죠. 예. 안 그러면 싸울 거리가 없어요. 이재명 정부가. 그래서 억지 부리는 건데 그러니까 우건식 의장이 열받죠. 열받은 영상 잠깐 봅시다. 39년 만에 개헌 국민투표를 하기 위해서 하는 국회 표결입니다. 왜 안 들어옵니까? 그렇게 구성원들 모두가 반대를 하면 들어와서 반대 투표하면 될 거 아닙니까? 다시는 12.3 비상개헌 같은 이런 꿈도 꾸지 못하도록 국회의 통제를 강화하는 개헌입니다. 5.18 정신과 부마민주항쟁 정신을 헌법에 수록하는 개헌입니다. 반대할 이유가 전혀 없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자, 오늘도 9시까지 마무리하는 게 목표입니다. 네. 될까요? 빨리 달려가 봅시다. 3시간 시간이니까 체력이 달려가지고. 자, 한덕수 전 총리 항소심 선고 있었습니다, 어제. 그렇습니다. 1심에 징역 23년보다 8년이 줄어든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자, 그 주요 판결 내용 쫙쫙쫙 훑어봅시다. 내란 주요 임무 종사는 인정이 됐고. 네. 봅시다. 피고인은 비상계엄이 위헌, 위법적인 것임을 인식하였음에도 윤석열에게 의사정족서를 채운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한 점, 국무회의 심의라는 외관을 갖추도록 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언론사 단전 단수 부분도 인용됐고. 그렇습니다. 정부의 비판적인 특정 언론사 등을 상대로 단전 단수라는 물리적 방법으로 이들을 통제하려는 사정을 알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 이상민에게 이를 이행하도록 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자, 허위 공문서 부분. 작성일이 2024년 12월 3일로 소급하여 기재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점, 피고인이 서명한 비상계엄 선포문 표지는 허위 공문서에 해당하고 순차적, 암묵적으로 공모하였다고 판단됩니다. 자, 위증 부분. 피고인이 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실에서 특별한 문건을 받은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은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이라고 판단됩니다. 자, 그래서 주문. 주문, 원심 판결 중 유죄 부분, 이유무죄 부분 포함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5년에 처한다. 원심 판결 중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의 점에 대한 특별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자, 내란 재판부 판단인데 이 판결 중요한 의미는 계엄을 내란으로 판단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태까지는 계엄 이꼴 내란이라고 직접 판단하지는 않았어요. 자, 요 내란으로 판단한 부분 들어봅시다.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 조직의 기본 제도를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 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입니다. 그렇게 중대 범죄라고 했는데 왜 형량이 줄었느냐. 이제 판결 내용을 쭉 들어보면 국무회의를 원활하게 할 의무가 국무총리에 있다. 네. 그러니까 자기가 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이행하지 않았다. 부작이에요. 예, 예를 들면 단전단수 아까 인정했다고 했잖아요. 네. 단전단수 이상민 전 장관이 하려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중지시키지 않은 그러니까 해야 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부작위에 대해서 1심 유죄 판단을 했거든요. 저는 1심의 부작위 판단이 우리 사법사의 중요한 이정표라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이 항소심에서는 특검이 이 부분을 기소하지 않았다. 불고불리 기소하지 않는 사건은 판단하지 않는다. 그래서 파기. 그 외에 부작위 부분 무죄를 했어요. 그리고 또 뭐 내란을 사전 모의하지 않았다거나
등등 몇 가지가 무죄인데 뭐 다른 건 법리니까 제가 판사를 어떻게 이기겠어요. 그렇다고 쳐도 제가 납득이 안 가는 감형 대목이 있는데 50년간 공직자로 봉직했다. 네. 이 대목 들어봅시다. 비록 내란 중요 임무에 종사하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비상계엄이 있기 전까지 50여 년간 공직자로 봉직하는 동안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 국무조정실장,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국무총리 등을 역임하면서 다수의 훈장과 부장을 수여받는 등 국가에 헌신해온 공로가 있기도 합니다. 이거는 감형 사유가 아니라 가중처분. 사유죠. 가중처분 해야지. 그렇죠. 평생 국민이 주는 세금으로 먹고 살았는데 평생 공직자 마지막을 내란에 동조하고 그리고 나중에는 내란 세력과 공모로 보이는 아니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혼자 새벽에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등록을 하겠어요. 네. 그런 합의하에 직접 내란 중요임무를 종사한 후 대통령까지 데려간 사람 아닙니까? 어떻게 공직 오래 했다고 감형을 해줘요. 가중처분해야지. 그렇죠. 공직 오래 했다고 감형하는 건 저는 정말 이해가 안 갑니다. 자, 이건 잠시 허니포에서 다시 한번 따지기로 하고 네. 빨리빨리 갑시다. 자, 선거 소식. 충남 정진석 전 윤석열 비서실장은 공천이 안 됐네요, 결국. 그렇습니다. 정진석 전 의원은 자신의 SNS에 보궐선거 후보 신청을 철회하겠다며 백의 종군하겠다고 포스팅했습니다. 형식을 그렇게 취한 것이고 공천을 안 준 거죠. 네. 제가 어제 안 될 거라고 했잖아요. 기억하십니까? 맞추셨습니다. 이걸 이제 윤호개인 때문에 부담이 되니까 그랬다는 분석도 있던데 윤호개인 이슈만 있었으면 오히려 공천을 줬어요. 네. 추경호, 이진숙처럼. 이거는 윤호개인하고 무관하고 정진석 전 비서실장이 충청 5선에 충청의 맹주예요. 그리고 김태흠 지사는 그 이웃 동네에서 재선하고 도지사한 인사. 이제 자신이 맹주다. 이렇게 할 법한 인사이고 장동혁 대표는 바로 김태흠 지사가 단체장 가면서 그 빈자리를 줘서 보궐로 의원되고 지금 대표가 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국힘에 충청 맹주 자리를 놓고 올드보이와 네. 김태흠 플러스 장동혁이 힘겨루기를 했던 건데 그러면 현 당대표가 이기는 거지. 그래서 공천 배제될 것이라고 제가 전망을 한 것이다. 네. 딩동댕. 딩동댕. 자, 한동훈 후보가 후원회장으로 정영근 전 의원 요청했네요. 그렇습니다. 정영근 전 의원 아세요? 저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유명한 공안검사 네. 출신입니다. 안기부 대공수사단장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고문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그 시절에는 공포의 이름이었고 네. 고무독재 정권 시절에 어둠의 이름이었는데 한동훈 후보가 어지간히 보수 인사 섭외가 안 되나 봐요. 이 양반을 그러니까요. 야 잘했어요. 자 그리고 JTBC가 빨리빨리 갑시다. 네. 이번 선거 관심 지역 여론조사네요. 그렇습니다. 대구, 부산, 북구가 평택을 조사했습니다. 대구는 추경호 후보가 1% 앞서는 초접전이네. 그렇습니다. 김부겸 40%, 추경호 41%입니다. 그 전에 크게 앞서는 여론조사가 많았는데 그건 이제 대구 민심이 결집하기 전이고 네. 지금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지금부터가. 어차피 붙을 거였어요. 네. 여기서 엎치락뒤치락 끝까지 갈 수도 있고 다시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자 여론조사 것도 대구 조사했는데 유사한 결과인데 잠시 후에 저희가 네. 다루기로 하고 부산 북구 가면 어떻게 나왔어요? 하정우 37%, 박민식 26%, 한동훈 25%로 나타났습니다. 이 조사도 저희 조사하고 큰 틀에서는 비슷한데 하정 후보는 유사하고 박민식, 한동훈 순위만 바뀐 정도네요. 네. 박한 두 사람은 오차 범인의 각축을 벌이고 있어요. 각종 조사에서. 여기는 이제 보수 단일화 하지 않는 한 누구도 하정 후보를 이길 가능성은 매우 낮다. 설사 단일화 한다고 해도 그 표가 단일 후보에게 다 가지 않습니다. 원래 다 가지 않는 데다가 두 보수 후보의 표가 겹치지가 않아요. 별로. 그리고 전재수 부산시장 후보가 워낙 단단하게 표밭을 읽어둔 것이다. 그렇게도 평할 수 있고 경기 평택을 어떻게 나왔어요? 김용남 23%, 유이동 18%, 조국 26%로 집계됐습니다. 조국 대표가 위에 있는 여론조사가 나오는데 이건 이제 여론조사를 직접 해오지 않으면 잘 모르는 건데 저도 여론조사 꽃을 운영하고 나서야 제대로 이야기한 대목인데 이 지역이 전형적인 도농 복합 지역입니다. 도농 복합 지역이라는 건 한쪽은 도시화가 진행된 지역이고 네. 한쪽은 전형적인 농촌 지역.
여기는 삼성전자도 있고 그리고 경기도에서 가장 넓은 농지도 있어요. 예. 그래서 도농 복합 지역의 특징을 전형적으로 가진 곳인데 이런 지역 특징 중 하나가 뭐냐면 관성 투표가 강하다. 하던 대로 투표. 그러니까 민주당만 내리 찍고 국힘만 내리 찍는 인물론보다는 정당 투표가 강한. 네. 지난 총선 이전에는 그래서 보수 정당 투표 우세였어요. 그래서 국힘이 내리 삼선했는데 지금 후보로 나온 유이동 후보가 여기서 삼선했습니다. 그게 이제 지난 총선 때 역전됐거든요. 네. 그러니까 김용남 표가 아니라 민주당 표예요. 김용남 후보가 아니라 다른 후보를 넣어도 크게 다르지 않은 지지율이 나올 그런 지역이고 그래서 중앙정치 뭐 유튜브 또는 뭐 논평과 언론이 주로 관심 있는 김용남 대 조국 검찰개혁 대 검찰 출신 또는 저격수 대 법무부 장관 이런 식의 이슈 구도는 이 지역에서 크게 잘 안 통합니다. 그 이슈 전파도 잘 안 돼요. 동네 안에서 돕니다. 이런 이슈가 네. 동네 커뮤니티를 잘 못 벗어나요. 그러니까 도회적인 이미지에 검찰 개혁론자, 정치검찰의 피해자로서의 조국 후보는 지금 재보선 지역 중에서는 가장 어필하기 힘든 지역입니다. 저한테 미리 물어봤다면 거기 안 된다고 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런 특징 때문에 여론조사 표집도 잘 안 됩니다. 네. JTB 조사는 조국 대표가 우세하게 나왔지만 이걸 조국이 역전했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JTBC가 똑같은 방식으로 바로 재조사한다고 같은 결과가 나오잖아요. 예. 워낙 표집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조사가 들쑥날쑥한 거예요. 하나의 경향성을 띠지 않고. 네. 여기는 그래서 김용남 대 조국이 아니라 민주당 관성 투표 대 큰 인물론의 대결이라고 봐야 합니다. 그렇네요. 예. 김용남 후보가 유리한 점은 무엇보다 민주당의 후보라는 점이고 조국 후보가 유리한 점은 무엇보다 인지도가 높다는 거예요. 네. 큰 인물이니까 지역 현안을 잘 해결해 주지 않을까 하는 기대하고 여당의 후보니까 우리 현안을 잘 해결해 주지 않을까의 대결에 가깝다. 지금까지의 추세라면. 그러니까 김용남, 조국 두 사람 모두에게 어려운 선거죠. 자, 전쟁 업데이트 짧게 합시다. 자, 트럼프가 프로젝트 프리덤을 중단한 것은 사우디 반발의 영향 그런 보도가 있네요. 그렇습니다. 어제 NBC는 미 당국자를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의 프로젝트 프리덤 발표는 걸프 동맹국들을 놀라게 했고 사우디아라비아 수뇌부를 분노하게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래서 사우디가 이제 미군 기지, 미군 영공 사용 권한 중단시켰다는 건데 왜냐하면 중동 국가 입장에서는 아니 그러면 다시 이란 공격이 시작될 텐데 그렇다고 미국이 이란 정권을 교체하지도 못하고 네. 전쟁을 압도적으로 이기지도 못하면서 또 이렇게 하면 자국 피해만 늘어날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근데 또 오늘 새벽에 다시 사용을 허락했다 이런 뉴스가 나왔죠. 그렇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사우디와 쿠웨이트가 미국의 프로젝트 프리덤 개시 이후에 내렸던 미군의 자군 기지 및 영공 사용 제한 조치를 해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 트럼프가 또 프로젝트 프리덤 한다고 하려면 이걸 중단한 이유가 협상이 잘 돼서라고 했는데 네. 그럼 협상이 잘 안 된다고 또 해야 되잖아요. 프리덤 한다고 했다가 하루 만에 안 한다고 했다가 또 하루 만에 한다고 할 수도 있지. 트럼프는. 있죠. 트럼프는 할 수 있죠. 트럼프는 할 수 있지. 그러면 또 주가가 주춤하는 거야. 제가 이 결대로 가면 7천이 아니라 8천까지 간다고 그랬는데 트럼프가 또 방해할 공산이 커졌습니다. 진짜 제발 좀 진짜. 그만했으면 좋겠습니다. 세계적 진상입니다. 자, 그리고 한 2분 정도만 전쟁 관련 업데이트를 하고 마무리합시다. 이 트럼프의 결정, 미국의 결정에 중국의 영향에 대해서 우리 언론이 거의 보도하지 않거든요. 네. 우리 언론이 이제 국제 이슈에서 중국 역할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제가 그 세대라 잘 알아요. 예. 근데 제가 주초에 트럼프가 갑자기 협상 잘 된다고 할 수도 있다. 네. 그랬었잖아요. 하나는 그 이유 하나는 거절을 상상할 수 없다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했는데 이건 트럼프 특유의 언어가 아니다. 이건 오래 관찰하다 보면 알 수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중국 변수인데 수요일 날 이란 외교장관이 베이징에서 왕이 외교부장을 만났잖아요. 맞습니다. 왕이 외교부장은 이란의 핵무기 개발 중단 약속을 높이 평가한다고 했고 아라그치 이란 외교장관은 호르무즈 개방할 수 있고 중국이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고 신화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이란 외교장관이 왜 갔냐면은 이란 원유 90%를 중국이 수입해 줍니다. 네.
그걸 알고 중국을 트럼프가 경제 제재했어요. 중국에 있는 그 큰 정유소 헝리 다렌인가? 헝리석유화학 정유유한회사. 맞습니다. 거기를 경제 제재를 했는데 이때까지 중국은 미국이 경제 제재를 하면 중얼중얼하면서 다 이행했어요. 네. 이행했는데 사상 최초로 중국 당국이 그 정유회사들한테 미국의 제재 이행하지 말라고 지시했거든요. 맞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에서 보도했습니다. 자, 중국이 이렇게 세게 나올 수 있는 이유가 뭐냐? 곧 미중 정상회담 있잖아요. 네. 거기서 미국이 풀어야 할 현안이 있어요. 미국의 현안. 트럼프가 자기 핵심 기반인 중서부의 농업 지역 거기 대두를 중국에 수출하지 않으면 거기가 망해. 중간선거에서 그 표를 얻어야 돼. 이번에 중국 만났을 때 그 확답을 받아야 돼요. 추가로도. 그리고 보잉 737 500대 팔아야 돼요. 그리고 무기 많이 썼잖아요. 네. 생산하려면 히토리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현안이 있어요. 물론 중국도 이란 문제를 해결해야지. 이란이 중요한 원유 공급원이기 때문에 서로 이해가 맞는데 중국이 물러설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 겁니다. 이 전쟁에 있어서 중국 역할을 부풀릴 필요도 없지만 그렇다고 있는 역할을 없는 척하는 것도 안 되는 거예요. 네. 시사를 왜 합니까? 세상을 이해하려고 하는 건데 미국만 이해하면 어떡해? 세상에 미국만 있는 게 아닌데 이 보도를 안 하길래 잠깐 전쟁 전체 지형을 이해하기 위해서 네. 자 잠깐 언급했고 자 이제 끝날 시간인데 퇴장할 때 네. 패션쇼로 퇴장해주세요. 제가 키가 좀 작아가지고. 아, 키는 중요하지 않아요. 키는 전혀 중요하지 않고 괜찮을까요? 프로포션 괜찮습니다. 자 퇴장 잠시만요. 때 패션쇼 잠깐 네. 해주시고 자 겸손은 힘들다 최서영이었습니다. 자 패션쇼 한번 갑시다. 너무 제대로 하는 거 아니야?